신축상은 이제 토어제 걸리면서 이제 성남도 매물이 줄고 가격이 좀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재개발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매도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수진 1구역 위주로 그 호가도 좀 내려가고 매물도 많이 나오고 거래량도 많이 찍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진 1 위주로 움직이고 뭐 신흥이라든지 뭐 태평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거죠? 그쵸. 일단 그 구역들은 아직 급하신 분들이 좀 없기 때문에 사실 수진 1구역만 좀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제 관처가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투기발주구는 관처이고 전매 제한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매도해야 되는 뭐 다주택자 분들이라든지 또 재당첨 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울은 이제 토지 때문에 못 팔고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재개발을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는 분들 덕분에 좀 거래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신흥이라던가 태평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매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매물 수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고 매수자들은 가격이 좋고 또 대장이기도 하고요, 수진일이. 그래서 수진일을 많이 관심 있게 보신다, 이렇게 정리가 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수진일 지금 그러면 가격 대선이 얼마나 될까요? 아주 금매들은 좀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감정가 대비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로 정확히는 뭐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인 평균 매가는 한 7억 후반에서 8억대가 많이 나오고 있고 프리미엄으로는 한 84 타입 기준으로 한 2억 7천대 많이 거래됐고 5구는 그것보다 한 1, 2천 낮은 한 2억 5천 그리고 74나 104는 뭐 84보다 약간 낮은 한 뭐 2억 뭐 6,500, 뭐 2억 7천 이 정도 선에서 많이 거래가 나오고 매물도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지금 금매는 좀 많이 빠져서 그것보다 한 2천만 원 정도는 다 올라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구역적으로는 지금 타이밍에서 매물이 잡는다면 이제 수진 1이나 역시 아니면 신흥일에 이제 간혹 나오는 금매나 태평 3구역까지가 조금 나와 있고요. 이렇게 세 개가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성남에서 거래가 가능해 이제 관처 전까지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이 태평3, 수진일, 신흥일, 신흥 3구역을 거래를 하는데 문제는 신흥 3은 좋은데 물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시공선정이 대우건설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호가가 더 오르고 매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가격이 신흥일보다 높기 때문에 저는 속도 차이가 신흥일하고 신흥3이 한 3년이나 2년 정도가 나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 보면은 얘를 비싸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래서 지금은 수진일, 신흥일, 태평3인데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좀 신흥일 격을 기다려 볼 만한 것이 하나 요소가 있는데 신흥일이 내년에 간평이 나와요. 그래서 간평 나오면은 사실 제가 이번에 틀렸는데 수진이 결국 간평 나와서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간평이랑 조합 분양가가 너무 벌어지면서 LH가 추가 분담금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한번 훅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신흥일 구역도 그 시기가 한 내년 한 4월 정도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초투가 한 3억대에서 한 4억대 정도로 성남 재개발 같은 것들을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내년 4월까지 신흥일 구역 간평을 한번 볼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뭐 매매 시장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거래가 예전보다는 줄긴 했는데 그렇다고 거래가 아예 없진 않았어요. 포레스티아 기준으로는 매매는 지금 현재 집계된 건 한 10여 개 정도 거래가 됐고 자이프루지오는 제가 알기로는 한 15개에서 20개 내외. 근데 토호제 때문에 정보가 부정확해서 왜냐면 시차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일일이 다 파악은 못 하는데 그 정도 거래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가격도 다 신고가 거래가 많기 때문에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까 매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적다 보니까 그게 가격을 더 끌어올리는 약간 그러니까 오히려 토호제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실거주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대출 한도가 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오시는 분들이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이 오다 보니까 좀 골라서 사는 이런 케이스도 있어갖고 물건 로얄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주고라도 구입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희 포레스티아뿐만이 그런 게 아니고 자이프루지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자이프루지오는 저희보다 조금 가격이 저렴했었는데 한 1억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갭을 많이 좁힌 상황이고 최근에는 이제 5구 타입 12억까지 신고가 거래가 되다 보니까 포레스티아 지금 하단에 12억 5천에 있는 매물하고 5천 갭까지 줄여놓은 상태거든요. 84 기준으로는 지금 아직까지 좀 가격 갭이 있는 게 자이프루지오가 84가 조금 매물 숫자가 좀 적은 편이에요. 네. 폴에도 적은 편이긴 한데 포레스티아가 조금 매물이 더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갖고 조금 금매들이 그동안 84 위주로 좀 소화가 됐었어요.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 이제 물건이나 아니면 이제 타 지역들 이제 물건을 잡아갖고 갈아타게 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한 14억대 선에서는 좀 거래가 됐었고 그리고 역세권에 이제 121동에 4층이 15억 3천? 뭐 이 정도까지 거래가 됐어요. 이것도 최근 신고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자이프루지오는 제가 아직 14억 거래 소식은
저는 못 들었어요. 뭐 됐다고는 하는데 14호까지 제가 실거래를 뭐 확인한 게 없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시세 상황으로는 사실 자이프로즈도 14억 이상 받아도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포레스티아 가격이랑. 근데 이제 5구 타입이 더 빠르게 치고 올라왔어요. 네. 왜냐면 자이프로즈가 5구가 주력이거든요. 제 세대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새끼 매물도 좀 가격이 아무래도 좀 낮다 보니까 그런 매물에 발목을 잡혀갖고 맞아. 예, 좀 많이 못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토호제다 보니까 새끼 매물이 거래가 안 되니까 이제 불운이 사실 호가대로 좀 거래가 되는 예, 이런 경향이 점점 더 생기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갭 투자가 이제 차단되다 보니까 예. 갭 투자 매물이 이제 사라지고 실거주만 가능한 매물만 남다 보니까 기존 대비해서 한 뭐 절반 정도 매물이 이제 줄은 상태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한 개, 두 개씩 이제 꾸준히 거래되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평형 상관없이 매물 수가 매매 기준으로 한 33개 정도? 과거에는 연초에는 거의 한 100개 정도 매물이 있었거든요. 그게 중복 배제하고 100개 정도. 뭐 중복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뭐 과거 대비해서 한 뭐 절반 이하로 이제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뭐 급한 매물 이런 것도 있나요? 현재는 워낙 이제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사실 급매라고 할 수 있는 매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이제 호가를 조금만 낮춰도 거래가 될 수 있는 이제 대기 수요자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급매라고 할 수 있는 매물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실거래 보니까 34평이 크레시티가 16억 9천까지. 네, 실거래 그렇죠? 내역 찍힌 거는 16억 9천까지 이제 실거래 내역이 나왔지만 이제 토제 이후에 17억, 17억이 하나 이제 지금 토지거래 허가 진행 중에 있고요. 네. 또 이제 이번 주 들어서 16억 9,500에 네. 또 하나 또 30평대 기준으로 네. 지금 뭐 약정이 되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이제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네. 매매도 매물이 굉장히 없지만 지금 전월세도 사실은 굉장히 매물이 없거든요. 서울 맞습니다. 전역에. 네, 맞습니다. 지금 이쪽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이쪽 분위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올해 전세 월세 거래가 많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 이유가 임원동 장이동 이제 신축 그 물량들이 올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사실 전세 월세 거래 빈도가 이제 높지는 않아서 네. 금액 뭐 전세세 금액이 큰 변동은 없었고 매물수도 큰 변동은 없었는데 이제 임원동 신축 물량들이 이제 거의 정리되어 가는 시기다 보니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 이후에 갭투자 매물이 이제 주는 상황이 겹치면서 최근에는 뭐 이 단지 전체적으로 전세 한 3개, 뭐 월세 3개 이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줄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뭐 매물대는 실은 매물대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긴 하고요. 어쨌든 18평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한 18억 정도. 그래봐야 평당 이제 1억. 예, 평 1억이고 그것도 매수 수요는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매도도 팔고 싶고 매수는 사고 싶은데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명도 부분이 걸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렇죠.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고 22평은 어차피 일반 분양 물량이 풀려야 되니까 아직 매매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5평은 원래 원체 조합원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나오다 하더라도 최소 27, 8억, 28, 9억 뭐 거의 30억대 육박할 것 같고요. 나온다고 하면 지금 34평 현재 시점에 가장 최저가가 32억 선. 그 다음에 34억까지 호가는 뭐 내시면 35억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팔겠다는 것보다는 시장을 좀 보겠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현재 좀 저렴한 게 있다면 오히려 큰 평형에서 좀 저렴한 게 오히려 평당가로 따지면은 50평이 지금 한 1억에서 40억 5천 A급 물건이 하나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3평은 레벨이 낮은 거는 있는데 문제는 찾는 니즈는 레벨 좋은 거를 그 가격에 찾길 원하니까 네. 좀 안 맞고 37평은 지금 금매가 하나 있는데 한 33억에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정말 좋은 물건이긴 해요. 그리고는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들도 못 내놔요. 지금 내놓는 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이걸 팔고 다음 걸 갈아탄다든지 아니면 꼭 필요해서 파는 거고 지금 오시는 분들도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둔촌을 보시는 분들은 두 가지예요. 내가 팔리면 올게. 그런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뭐냐면 이전에 올라갔던 가격, 올라가기 전 가격 한 30억 선까지 떨어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그러기에는 엊그저께 잠실 레일이 그렇게 팔리니까 매도인이 바본가요?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 흐름하고 니즈하고 이게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 힘들어요.